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해외에 있는 전시장들이 어떤 인프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그 해외에서 개최되는 그 전시회에 어떻게 참가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무슨 해외 전시회만 계속 공부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전시회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 업무란 말이에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하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의 실무를 마스터했다 하면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업무에 마스터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뭐 전시에 참가하는 것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를 할 때, 뭐 그냥 출장을 갈 때라든지 뭐 단독으로 갈 때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시회에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독 참가고 단체관 참가인데, 삼성, 현재, 뭐 현대, LG, 뭐 SK 이런 대기업은 당연히 혼자 단독으로 나가면 단독으로 아일랜드 부스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자기가 단독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관이라고 해가지고 코트라나 어떤 뭐 단체나 이런 데서 한국관을 만들어요. 이렇게 한국관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체관 참가인데, 물론 그 중소기업도 뭐 자기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느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같이 거기서 뭐 부스를 그 배정받아서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전시회 참가 일정 프로세스, 이 시간에 이런 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관리직이 된단 말이에요. 관리직. 뭐 기획 조정실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마케팅 부서에 가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블루 칼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이 칼라, 화이트 칼라. 그러면 화이트 칼라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획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회사의 중요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기획을 하려면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획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끝까지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획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일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면밀한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훌륭한 직원이 되는 거죠. 훌륭한 직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이 전시에는 시간을 막 초를 다퉈서 내년에 지금 1월 초에 미국에서 있는 CES를 참가한다 하면 이미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이 막 시작돼가지고 뭐 1년 전부터 쭉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막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데, 그 어떻게 그걸 할 건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직원이면 딱 계획서를 멋지게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브리핑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기획 플래닝, 비즈니스 플랜을 잘 만드는 직원이면 훌륭하고 귀염받는 귀요미 직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전시의 일정 프로세스 한번 보죠. 사전 조사.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내후년에 어떤 전시에 참가할지 사장님이 미스터 김 내년에 우리 그 어디 참가하면 좋나 그러면 글쎄요 조사해 봐야죠.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방법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외 전시 포털 뭐 GEP에서 찾아보고, 그냥 뭐 CIA에서 찾아보고, 코트라도 들어가 찾아보고, 무역협회 들어가 찾아보면 아 내년에 무슨 전시회가 어디서 있고 하는 걸 머릿속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전시에 참가할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정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참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계약을 먼저 CES 할 때 계약서 있었죠. 거기에 자기가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디에 배정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그 계약을 한 1년이나 6개월 전에 해요. 작은 전시회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해야 됩니다. 인기 하나도 없는 것은 뭐 두세 달 전에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1년 내지 6개월 전에 해야 돼. 그래 가지고 그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가 준비는 전시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외 출장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 펑펑 이게 펑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부에 근무하면서 출장을 간다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임차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전시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전시품을 마찬가지 출장 갈 때도 내가 출장 가는데 준비를 해가고 가야지 아무 준비 없이 가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시품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발송할 거냐 하는 걸 해야 되고 전시품 발송하는 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무역학과에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그 물류 프로세스를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선적도 그대로 하고 수출하듯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시품 붙였으면 장치공사 해야 되겠죠. 장치공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코트라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시장 당국에다 우리가 스탠드 부스를 그냥 패키지로 신청해 보시면 공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바이어들한테 연락을 해야지. 바이어한테 우리가 어느 전시에 부스 번호 몇 번에 이번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가니 너 와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게 사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알고 오지.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출장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 출장 가니까 바이어 너 만나자.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품 발송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출장 가기 한 일주일 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이제 출장 갈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장 가방부터 싸고 가방 속에 뭘 넣을 건지 이런 걸 전부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현지에 도착해.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에 참가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건 뒤에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프로세스 진행이 됩니다. 전시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이 계획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중소기업 뭐 지원하는 그런 거 하면은 사장님들이 계획서 좀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다른 대학에 그런 학생 고민 막 하더라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여러분들만 못해. 무역을 배우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그런 분들이 뭐 하려고 뭐 어디 해외 시장 개척해야 되는데 깝깝한 거지. 그래서 새로 누구 알바생이 오면 계획서 좀 만들어 봐라 이런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보통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계략적인 계획서가 있고, 계략적인 계획서는 어떤 전시회를 어떻게 해서 얼마 크기로 어떻게 무엇을 참가하겠습니다라는 걸 보통 예를 들어서 한 5페이지 이내, A4 5페이지 이내로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용이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예산을 또 타네. 기조실에서 예산을 그래 내년에 어느 전시회 가니까 1억 써라. 삼성전자 CES 간 얼마 쓴지 알아요? 한 200억, 300억 된다고.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잘 제출해야 돈도 타내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데 예산을 승인을 못 받으면 뭐야? 자기 부서가 할 일이 없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디테일한 계획서를 여기서는 디테일한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정말 거의 이거 정말 날짜별로 이거 해야. 여러분들 대통령 행사 교수는 대통령 행사를 여러 번 해봤어요. 대통령이 오는 행사 보면 얼마나 자세히 한 줄 알아요?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셔서 한 발자국을 떼면 거기에 누가 서 있다. 악수를 하시고 계단으로 오르시면
계단이 몇 개가 있고 그 시간이 몇 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심지어 막 그 대통령 경우 의전실은 그렇게 한다고. 이게 엄청나게. 회사에서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뭐 이재용 회장 오시면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계획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실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밀한 실행 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없어진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기업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외 나가면 그렇게 해요. 이재용 회장 오늘 점심 뭐 된장국 먹었으면 저녁에는 뭐 드실 건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 현대 회장 이런 사람들 가면은. 그래서 이 전시회도 이렇게 일정표 체크리스트 만들고 일정표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건가 하는 걸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뭐 교수 어느 교재에서 나온 걸 교수가 좀 더 추가하고 해서 각색한 거예요. 대략 한 1년 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전시회 끝나고 완전히 폐막해서 할 때까지 그 과정을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절차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 전시회에 나갈 때는 참가 준비 체크리스트 뭘 준비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IT 회사에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봐요.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 기획하는 사람들이 게임 기획자가 있어요. 저 판교에 가면 많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을 하나 만들려면 뭘 준비할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잘 하는 사람일수록 고급 기술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시회에서도.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함 그 옆에 있죠. 홍길동 해가지고 어떤 회사들은 명함도 아직 안 찍었어.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한국 명함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게 이게? 중국 갈 때 어떻게? 중국어로 명함 찍어야 돼. 중국 사람 영어 못 하는데 일본 사람들 영어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교수도 지금 뭐 하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아니 한국어, 한자, 영어, 한자 쓰면 이제 또 대부분 다 통하니까 그렇게 명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무슨 가서 상담이 되지. 그래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여권 얘기를 할게요. 여권. 여러분들이 이제 여권 가지고 있어 보자. 언제 냈어? 한 2, 3년 전에? 올해. 여권 요즘은 기간이 10년 아닙니까? 옛날에 한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10년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뭐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 여권 있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가 뭐 과장님이 너 여권 있냐? 그럼 예 있습니다. 그래 다음 주 출장 갈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공항에 가서 보니까 여권이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비행기 못 탄단 말이에요. 보통 물론 여행사에 티켓팅을 예약을 할 때 그 사진면을 보내는데 거기 자칫 안 될 수도 있어.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저 공항 갔는데 미국 비자를 못 받은 거야. 이게 그럼 뭐야 이게? 미국 못 가는 거지. 그런 사람 6개월 안 남으면 비행기 안 태워준다니까. 아니 뭐 나 일주일 있다 올 건데 뭐 그 입국 시켜주는 나라도 있지만 입국 안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 이제 못 가는 거야. 가서도 그냥 되돌아와야 돼. 그래서 출장 준비할 때는 이 여권이나 이런 건 아주 필수적으로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라 이거죠. 보통 한 1년 남으면 바꿔야 돼 여권을. 그게 안전합니다. 교수가 독일에 근무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일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뭐
무슨 뭐 협약 체결하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오 공항에 가보니까 여권을 안 가지고 왔어. 이거 참 황당하지. 그냥 그런 해프닝을 벌였는데 그런 필수적인 그런 준비물들이 빠지게 되면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매뉴얼 전시회 참가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코트라 같은 데로 해서 나가게 되면 사실 코트라에서 연락 오는 것만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단독으로 나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 읽어봐가지고 뭘 어떻게 언제부터 할 건가, 무엇을 지난번에 그 CES 볼 때 별게 다 있었잖아요.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거 민소매 옷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야 반바지 이런 거 입고 CES 가면 안 돼. 그리고 요새 뭐 레깅스 착 달라붙는 거 이게 입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 규제까지 있잖아요. 나이 규제까지.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나 주의사항을 모르고 전시회에 갔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이거죠. 글쎄 모르겠어. 지탭 하는 학생 중에도 만약에 1학년생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좀 곤란하지. 만 17세밖에 안 됐는데 18세 안 돼. 그럼 CES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 이거죠.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심지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막 전에 준비할 사항들을 쭉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 부스 요원 훈련도 있죠. 그러니까는 출장 가는 사람이 내가 전시의 담당자인데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2명, 3명 같이 가야 돼. 그때 여러분들도 지탭으로 해서 어느 기업 지원한다 하면은 뭐 자기가 알고 가야 될 게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부스 요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뭐 막 모시고 다니는 수가 있다 이거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 사항이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비포 더 쇼 이게 중요하다. 전시회가 진행 중일 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갔다 오면 이런 땡큐레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 땡큐레타를 좀 그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중요한 그런 미팅이나 이걸 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이 사람 서울 잘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뭐 이메일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좀 정중하게 한다면 이렇게 레터를 써가지고 보내라 이거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습관화해야 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이라면 이런 건 습관화돼 있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시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참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건 앞에 그건 내가 설명했고요. 한국관 그러니까 단체관에 들어갈 때는 앞부분을 다 코트라나 협회 이런 데 다 해줘요. 그러니까는 한국관 갈 사람 뭐요 하면 지금도 여러분 찾아봐. 네이버 들어가서 보면 무슨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막 쭉 나와요. 뭐 CES 모집 쭉 막 나와. 그러면 그때 이제 중소기업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장점 단점 혼자 참가했을 때 장단점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혼자 참가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게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 단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시간과 돈이. 그게 제일 이제 문제고.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관에 단체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들어갈지 나는 이쪽 가고 싶은데 여기 와 있는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체 참가하면은 무슨 일이 있다? 참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코트라가 이걸 한국관을 만들 때 부스를 3x3 부스를 뭐 20개를 만들었는데 신청이 30개 회사가 왔어. 그럼 10개 회사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그게 이제 단체 참가의 그런 이제 단점이죠. 굉장히 최대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네. 조기 참가 신청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네. 매뉴얼 숙지 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매뉴얼에 약해요. 매뉴얼에 약해. 물론 이제 대학 교육,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대로 쭉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익숙해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그런 업무의 매뉴얼화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심지어 그래요. 그냥 뭐 좌충우돌 뭐 자기가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면 선진국에는 모든 게 그런 그게 체계화돼 가지고 다 그 서면으로 매뉴얼화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하는데 언제 참가 신청합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내년에 우리 또 온다 그러면은 전시회 폐막하는 날 거기 사무실 가가지고 또 거기 이제 왜냐하면 어느 뭐 어소시에이션이 전시회를 이제 주관을 하잖아요. 오거나이즈 하면은 그 사무실이 거기 전시회 기간 동안 있어. 그러면 전시회 끝난 날 다시 가서 내년 거 또 신청해. 그 대기업은 그냥 저거 한다고 그랬죠. 몇 년치 한꺼번에 해버린다. 귀찮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1년 전에 아예 내년 거를 하기도 한다. 대형 업체가 있다고 했고요. 예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여기 이제 있는 예산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세울 때는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뭐가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만약에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이거 곤란한 거지.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친구 말이야 계획을 도대체 세운 거야.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야단을 맞지. 그래서 이 참가 예산을 할 때 상당히 좀 그 디테일하게 꼼꼼히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전시 부스 선정 시 고려사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시장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시장이 있는데 한국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문이 이렇게 두 개 있을 수 있고 여기 화장실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혼자서 만약에 이렇게 개별 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화장실 앞에 여기 부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 안 좋아? 얘기해봐요. 화장실 앞에 자기 부스가 있어. 안 좋을 것 같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장님들은 너 왜 여기다가 신청했냐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은 다 오거든. 이게 전부 다 화장실 오면서 이거 다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장님들은 아니 여기 지금 요 잘 보이는 데다 해야지 화장실 옆에 해면 되겠냐 아니면 뭐 기둥 옆에 이렇게 했다고 또 야단 맞는 수도 있어요. 기둥 옆에 기둥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전시장에는 사실은 교수의 경험으로는 전시장에 어디에 부스가 있느냐는 크게 중요한 물론 잘 보이는 데 있으면 좋지. 근데 크게 왜 그러냐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 와. 그러니까 거기 막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선호하는 데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그 부스를 운영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든 걸 사서 쓸 수는 없다. 빌려주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물건도 있고 임시 고용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 빌려서 쓸 때 이걸 이제 그 전시장 당국이나 전시 주최자한테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너무 늦게 하면 다 솔드 아웃 돼 가지고 빌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지 출장 계획 한번 봅시다. 출장을 가려면 지난번에 뭐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뭐 코트라 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CIA 뭐 정보 이런 거 쭉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는데
출장 가려면 반드시 이 출장 조사 보고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지난번에 봤듯이 코트라인은 컨트리 프로파일이 국가별로 A4 용지 막 뭐 적게는 한 200페이지에서 한 500페이지까지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많으니까 출장 자료 해가지고 한 15에서 20페이지짜리도 출장 자료가 따로 있어. 그 다운로드 무료로 다 받게 돼 있거든.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지. 최소한 그 정도라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전체 다 봐야 돼. 근데 500페이지 읽으려면 너무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다는 못 읽더라도 자기한테 필요한 사항이라도 이런 이제 여러 조사 기관에 들어가서 보고 필요한 건 다운로드 받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숙소 예약이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호텔 어디 이제 잠잘 데가 있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전시회가 열리면 전시회가 열리는 그 도시에 호텔들이 풀부킹이 되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독일 뭐 저 프랑크푸르트나 뭐 하노바 같은 데는 큰 전시회가 열리면 평소에 100유로 했던 호텔이 300유로 이렇게 막 해버린다고. 도저히 이건 뭐 그래서 막 몇백 킬로 떨어지는 호텔에 가서 자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는 좀 바람직한 그런 희망사항을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러면 숙소를 어떻게 예약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예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교통이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싱글 룸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뭐 누구랑 같이 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선진국에서는 남자 여자 자는 거 오케이, 그건 웰컴. 근데 남자 여자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레즈비언이나 이렇게 돼보니까 실제로 교수도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걸 생각한다고.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뭐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국제 비즈니스맨들은 유럽이나 미국의 지금 현재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돈 아낀다고 전부 막 친구들하고 3명 4명 쭉 들어가서 잠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혼자 자야 돼. 왜? 그러고 전시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막 7시에 갔다가 저녁 먹고 한 10시 됐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이 또 술 먹고 와가지고 또 막 말 걸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혼자 자야 되는 거. 혼자 가급적이면 사장님을 설득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 가격이 좀 낮더라도 혼자 자겠습니다. 낮은 호텔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민박. 유럽 같은데 민박이 다 물론 뭐 미국은 뭐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은 민박이 유럽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제 뭐 유학생들이 그 집 하나 빌려가지고 하나 새 놓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에 다시 놓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교민들이 자기 집에 뭐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민박에 가면은 아침에 한국 음식을 그냥 줘요. 밥도 국도 끓여주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점이 있느냐. 집이 시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사는 주택은 어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이게 서울 같으면 킨텍스 여기 있는데 일산에 집이 있지 않고 어디 저기 강남에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다니려면 힘들죠.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편리한 점도 많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은 그래요. 매년 그 민박의 주인장한테 저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 매년 거기를 만약에 전시장 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전시품을 발송할 때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나요? 전시품은 어디로 발송해야 되냐면 자기 부스로 발송해. 부스로. 자기 부스 번호가 C01이다 그러면 이 C01의 부스로 발송을 해야 전시품을 통관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시장 가는 거니까 그 세관에서 빨리빨리 통관시켜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편리하게 한다고 민박집으로 전시품을 좀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럼 민박집은 어때요?
통관이 안 되지. 아니 이거 개인 집에 무슨 이게 뭐 보따리로 그냥 막 하나가 가나.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외에는 민박집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민박집 주인이 자기 차로 이렇게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해외 출장 준비 체크리스트 이거 장황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다 나중에 전시 담당이나 해외 출장 무역 담당을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전부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낭패를 당한다. 왜냐하면 해외 출장 가가지고 뭐 전시회 한참 열리고 있는데 저 사장님 지금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뭐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막 이 난감하지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플러스 뭐 더 여러분들이 추가해도 되고 여권은 아까 얘기했죠. 비자를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비자 날짜가 오늘이 5월 지금 3일 아닙니까? 근데 5월 4일 뭐 어디 입국 이렇게 이제 비자 받아야 되는 나라에 갈 때 비자 없는 나라도 뭐 대부분이지만은 5월 4일부터 이제 유럽에 5월 4일 내일 가니까 해야지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언제 도착했어? 밤 10시에 도착해 버렸어. 그럼 뭐야 이게 아직 날짜가 안 된 거야 이게. 5월 4일이 안 됐어. 그럼 공항에 나오지도 못해 12시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공항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그래서 비자를 할 때 여행사에 맡겨놓지만 말고 자기가 출장 가는 날짜를 해가지고 여유 있게 비자 날짜 그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핸드폰 충전기 이거 뭐 당연한 거고 전시장에서 막 교수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막 직원들이 저한테 저 본부장님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약 있죠. 약 전문 약. 유럽에서는 약을 안 줘요. 아파도 약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좀 처방을 받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약을 좀 가지고 가야 돼. 유럽에서는 항생제도 안 줍니다. 감기 걸렸어도 항생제 안 먹 그냥 뭐 준지 알아요? 오렌지 주스 이거 막 마시라고 줘. 뭐 요즘 그 뭐라 하더라 그 시큼한 그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어. 감기 걸리면 그거 준다니까. 그래 뭐 죽을 지경이지 뭐. 그래서 이런 약도 상당히 좀 잘 가지고 가야 된다. 국가정보 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전시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전시회를 가든 해외 수출 상담 출장을 가든 간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제품이 그 나라에서 상담이 되는 걸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일본에 보면 뉴욕에서 하는 섬유 전시회 가는데 중동에서 뭐 여자들이 채도로 입을 때 뭐 쓰는 그런 천을 가지고 가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잘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인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증. 여러분들 인증이란 게 뭐예요? 전기 제품이나 전자 제품 무선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자파 인증이나 전기 인증을 받아야 돼. 그게 없으면은 그 나라의 수출 자체가 안 되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 인증 자체가 없는 그런 물론 가지고 갈 수는 있어. 그러나 상담이 되겠어요? 상담이 안 되지. 이거 전기 인증 받았다. 뭐 UL 뭐 받아든지 뭐 이거 받아가지고 간다는 건 그냥 기본이다. 적어도 언제까지 내가 이걸 받는다는 거라도 바이한테 얘기를 해야 무슨 그게 상담이 되는 거지. 뭐 당신이 받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종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축할 때 건축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지에 뭐 수요가 없는 거 시계 박람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가 코트라에 1983년 9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10월달 되는데 막 난리가 났어. 사무실을 막 와글와글. 그때 국제상사라는 신발 회사가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산에 국제상사 직원들이 와갖고 막 코트라 선배들한테 막 야단을 맞고 난리야. 무슨 일인가 했더니 파리에서 개최되는 스포츠용품 전시회에 운동화를 가지고 갔어. 근데 이 세 줄 있는 거 있죠. 아디다스 그 세 줄짜리 그걸 가지고 간 거야. 이게 가가지고 전시했어. 그래가지고 그 고발당해가지고 그 이제 코트라가 그 전시회를 주관을 했으니까 코트라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막 불러가지고 당신들 벌금 물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CES에서도 그 지재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시회뿐만 아니고 출장을 가더라도 이 속된 말로 짝퉁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혹시 상표권 침해나 지재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걸 우리가 잘 보고 해외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독창성 있어야 된다. 신제품이어야 된다. 규격 인증, 지재권 얘기했습니다. 네. 지식재서 보호 방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시회장에 가면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막 한국 부스에 와가지고 슬끔슬끔 보고 뭐 한다고, 왜 베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좋은 물건 봤다면 일주일 만에 다, 뭐 심지어 뭐 이틀 만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중국도 뭐 짝퉁 때문에 많이 뭐 고생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시장에 자기 물건을 이렇게 진열할 때는 남의 지재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지만 나의 특허권이나 나의 상표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이 베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촬영 금지 여기 딱 써놓는다. 촬영을 지금 사진 찍지 마라. 슬쩍 뭐 사진 많이 찍거든. 근데 그런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진만 찍어도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전시회용 물품의 세관, 통관, 유형과 사후 처리, 이건 해외에 우리가 상담을 갈 때 어떤 유형의 것이라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전시품을 가지고 해외 나가잖아요. 나가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출장 갈 때 가방에 가득 물건 가지고 상담 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도 수출 통관, 수출 신고를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수출 실적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가방에 넣고 가는 게 뭐 실제 다 해봐야 뭐 한 1,000불밖에 안 돼. 그러더라도 수출 신고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지.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자기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시품이 현지에 가서 도착해 가지고 통관을 시키는데, 내가 이것을 과세 통관을 시킬 거냐 아니면 보세 통관을 시킬 거냐,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통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카탈로그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막 나눠줄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통관이라고 볼 수도 없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좀 큰 것은 통관을 시킬 거냐 안 시키냐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통관을 시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보세 통관을 시킨다는 얘기는 가지고 가다 가지고 나온 반출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큰 전시품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출장 갈 때 뭘 굉장히 좀 비싼 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전시회가 끝나고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가지고 나간 전시품을 아니면 출장 갈 때 가지고 간 샘플을 현지에서 팔아버린 경우도 있고, 돈 주고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줘버리다 기증할 수도 있고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입 통관을 해야 되겠죠. 통관 안 하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반드시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그걸 다시 반출을 한다라고, 반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세 통관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것이 있다. 전시품 운송이야 뭐 여러분들 수출하는 절차가 똑같아요. 같다고 얘기했어요. 서류도 똑같습니다. 뭐 송장, 뭐 패킹 리스트, 뭐 해가 원산지 증명 등등등 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도착지는 자기 부스로 이렇게 한다. 부스 남바를 써가지고 매뉴얼에 나온 대로 쓰고, 거기 FCL이다 뭐 LCL이다 그런 얘기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중소기업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교수가 실제 그런 적이 있어요. 한국관에 들어가는 이제 한 20개 회사의 전시품을 컨테이너로 붙였어. 그런데 이게 반 컨테이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코트라 본사에서 이걸 보낼 때 LCL로 보낸 거야 이게.
LCL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열어가지고 그걸 트럭으로 옮겨 실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항구에 있는 그 노무자들이 그걸 딱 빼간 거야. 이게 한국 물건이 좋다는 거 다 알아. 무슨 뭐 거기 뭐 들어있어요? 뭘 잊어버렸냐면 모니터 이거 막 잊어버렸다고. 텔레비전도 한 대 잊어먹고 가방 열어가지고 뭐 가져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이제 좀 큰 회사에서는 FCL로 전시품을 붙이는 게 좋겠다. FCL은 뭐예요? 그대로 컨테이너째 전시장까지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따고 하기 때문에 도날 당할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제 FCL이나 LCL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시품의 선적. 거기 한 가지만 여러분들 보면 돼요. 핸드캐리용을 제외하고 모두 선정한다. 그렇죠? 핸드캐리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배로 붙이고 나서 자기가 들고 가는 거죠. 이제 휴대하고 간다 이거죠. 근데 휴대하고 가야 될 것도 모두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곤란한 거지.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보낸다. 이거 참 난감한 거죠. 실제 교수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영국 갈 때 내가 첫 근무를 하러 가는데 막 짐을 다 붙였어. 배로 다 붙이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 양복이 가버렸어. 양복만 가는 건 좋은데 양복 속에 내 인감도장이 들어가서 가버린 거야 이게. 이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죠. 도장 찍어야 되는데 물론 인감도장 바꾸면 되지만 그런 일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시품을 붙일 때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고 붙여야 될 전시품 배로 붙일 거와 안 붙일 것을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시회가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개최되면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 가까우니까 뭐 야 누구야 빨리 가져와 그러면 뭐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베트남 같은 데도 한 2, 3일이면 지금 다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유럽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잘못 가버리면은 누군가 또 한국에서 가져오는 그런 막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붙일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여긴 여러분들이 요건 뭐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전시 선적 서류는 여러분들 이미 무역할 때 다 배웠을 거고 까르네만 봅시다. 까르네. 이게 지금 파란 요게 까르네예요. 까르네가 뭐냐면 물품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건은 당신네 나라에 들어갔다 도로 가지고 나옵니다라는 것을 그 뭐 원산지 증명 같이 그렇게 그 선적 서류에 붙인다고. 그러면 통관할 때 거기서 이제 무관세로 통관이 되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거 잘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면 상공회의소 가서 돈 내야 되거든. 몇십만 원. 그리고 또 보험도 막 들어야 돼. 이게 차라리 그러느니 차라리 그 세금 몇십만 원 내버리는 게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는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근데 정말로 이제 비싼 거라든지 그런 건 하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뭐 현지에서 해버리거나 아니면 무한 수출을 해버리는 거죠. 전시품 선적 후 개인 물품 준비.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적인 해외 비즈니스 출장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어때요? 4일 5일 막 일주일간 계속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발이 막 퉁퉁 부어. 실제로 그런 교수도 그랬어. 하루 종일 전시장에 서 있으면 막 저녁에 오면은 막 이렇게 끙끙 앓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신발 2켤레 뭐 그런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전시장에 있을 땐 구두를 신고 있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좀 편하게 신어라 그런 얘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복장 규정 얘기했어요. 복장 규정 굉장히 중요하다. 충전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상전화 번호부라고 써놨죠. 비상전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디지털 치매란 얘기 들었죠.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집에도 전화 못해. 실제 근데 그런 사람 봤어. 아니 이 사람이 한국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막 자기 집에서 해외로 막 전화가 왔어. 어이 누구가 지금 왔다는데 이거 소식이 없다 얘가. 응? 그래서 막 발칵 뒤집혔어. 이게 뭐 무슨 사고가 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뭐냐 자기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친구 집에 먼저 갔어. 한국 와가지고. 근데 아니 왜 연락을 하고 가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교수는 어떻게 하고 다닌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교수는 이게 버릇이 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비상 연락 전화가 있어. 전화가 이게
우리 집에 뭐 여러 가지 한 100개 정도 전화, 내가 꼭 필요한 전화 한 100개 정도를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닦고 넣어가지고 다녀요. 항상 지갑 속에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잊어먹더라도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번호 요즘 전혀 기억 안 되죠. 전부 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다. 통관시 위상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한 가지만. 통관을 시킬 때 누구한테 이걸 맡길 거냐, 그렇죠? 근데 막 한국 회사 거기 현지에 있어, 거기 맡기면 좀 그래. 그러지 말고 전시 주최자가 지정하는 업체에다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야 좀 잘못되더라도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무마해서 넘어온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전시품이든 수출품이든 뭐 샘플이든 보낼 때 패킹 리스트에다가 밀리터리 유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제 이거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스크바에 의료기기 전시회를 하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이 작은 그 치과용 저게 있어요. 치과용 엑스레이 기계가 있더라고. 이게 엑스레이 하면 뭐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큰 거 생각하지만 조그만 것도 있어. 한 요즘 한 이만큼 한 것도 있다. 근데 이분이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로 써놓은 거야. 거기다가 괜히 그거 그래가지고 딱 걸렸어. 세관에 쫓아갔더니 이거 군사용으로 하려면은 러시아 국방부에 뭐 3개월 전에 뭐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내일 전시하는데 어떡할 거냐 막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되돌아왔어. 와가지고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지. 야 너 나는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너 내일 말이야 대사님 오실 건데, 한국 대사님 오실 건데 너 그때까지 통화 안 하면 너 가만 안 둬. 세관 직원한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보세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는 그런 개도국 지역이나 구공산권 지역 아니면 뭐 아프리카 이런 정정이 불안한 데는 코트라 직원들도 다 대사관 직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걸 안 오면 힘들어. 대사관 직원이니까 협박할 수도 있는 거지. 너 빨리 안 해줘. 이제 근데 계속 통화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 날 됐어. 개막인데 그 사장님만 이거 전시품이 없지, 비어 있지. 그런데 정말로 오후 2시 50분 되니까 우리나라 대사님이 태극기를 달고 쫙 전시장으로 왔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전화가 왔어. 빨리 가져가라 이거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 대사님 오셨는데 이거 전시장 비어 있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협박을 해놨거든.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품을 포장 명세서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그런 영어로 쓰지 말아 이거예요. 불필요한 거. 응? 싼 것도 비싼 것도 싸다고 그래야지 아무 말 안 지. 100불짜리를 1000불짜리라고 그러면 세금 내라고 그러지. 그 골치 아프니 그게 뭐 세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출할 때 상당히 많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문구 쓰지 마라. 반송은 뭐예요? 전시회 끝나고 가져간, 전시회 끝나면 그 운송 업체들이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우든 박스에 꽉꽉 찍어가지고 찔러서 앞에 놔두면 자기들이 다 가져간다고 해갖고 한국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물론 폐기한 건 다 이제 다른 자기가 알아서 폐기해야지. 근데 또 한 가지 뭐냐, 반송하는 박스에다가 자기 노트북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와가지고 이야 큰일이지. 그러니까 발송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란 얘기. 여러분들 클라우드 쓰나요? 구글 클라우드 써요? 거기 보면 무료로 요즘 얼마가? 50기가인가? 10기가에 50기가야. 뭐 공짜로 주는 거 있고, 교수는 뭐 1년에 돈 얼마 내고 쓰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전하지. 왜냐하면 오다가 노트북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시회나 이 출장 상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이어 정보란 바이어 어느 회사 뭐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명함 받으면 사진 쫙 찍어가지고 다 이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스마트폰에만 하지 말고 클라우드에 올려놔면 스마트폰 없어도 다 되니까 그런 이제 어떤 현명한 그런 것까지 신경을 하나하나 써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빨리 이제 사전 마케팅은 바이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이거예요. 선진국 바이어들은 1년치 출장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1년치 출장 계획을. 근데 갑자기 뭐 한 달 전에 너 우리 전시회 독일 전시회 가니까 올래 그러면 노 땡큐지 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무리 늦어도 2개월 3개월 전에는 내가 거기 간다는 얘기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 바이어가 찾아오지. 갑자기 뭐 일주일 남겨놓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죠.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1년치 계획을 출장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사전에 마케팅 하느냐 하는 거고요. 코트라에서 어디에 바이어 리스트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물론 뭐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영어로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국가별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이어를 찾을 때. 내방객 유치 방법. 이건 뭐냐면 부스에 누가 어떻게 하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초청장 보내는 건 기본이고 만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는 전시장 들어오는 돈 자체가 비싸요. 진짜 한 50유로 뭐 6, 7만 원 막 돈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바이어들이 지돈 내고 막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그래서 바이어한테 인비테이션 보내가지고 오겠다라고 이게 컨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입장 티켓을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시 엑시비터로 참가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그 티켓이 나옵니다. 이게 한 부스당. 그때 중요한 바이어한테는 그 입장 티켓을 보내주라 이거죠. 그래야 바이어가 미안해가지고 안 올 사람도 온다 이거죠. 뭐 서큘러 레터 넘어가고 홍보 자료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기업들은 그 전시장 자체에다 막 삼성, LG 뭐 이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때리고 그래요. 접촉 방법 넘어가고 위기 사례 여긴 좀 합시다. 교수가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도 하고 수많은 전시회 참가도 하고 이렇게 한 가운데서 이건 교재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 이건 교수가 알고 있는 또 당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에요. 전시품 도난 분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오다가 아까 FCL, 뭐 LCL 얘기했죠. 실제로 그 교수가 당한 거라 이거죠. 참 난감하지. 아니 뭐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들기는 보험 뭐 해서 뭐 보상 받으려면 뭐 2달, 3달 걸리는데 뭐 다 끝나버리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난 분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통관 지연 아까 얘기했어요. 미리터리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전 현장에 독일에서 전시회 큰 전시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노트북 자꾸 훔쳐가. 이게 부스에 이렇게 놓고 이제 뭐 시연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노트북에다 특별히 고리를 달아가 쇠 고리를 달아가는데 그걸 자르고 또 가져간 사람도 있어. 와 황당하지. 그런 이제 도난 그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배낭여행 가도 마찬가지예요. 도난 안 당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건 2014년에 디지털 타임스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많이 도둑놈들이 드글드글하면 그러겠냐. 삼성, LG가 이렇게 완전히 무슨 007 작전처럼 막 전시품 운송한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90년대 중반에 이 러시아는 식품을 많이 수입해야 되니까 거기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정식 통관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회색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을 통관시키려고 그랬어. 그냥 걸렸어. 식품이 통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지. 그 전시회를 못했어. KBS 뉴스에도 막 나왔어. 코트라가 잘못해갖고 전시회 못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위기 상황이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여 밑에 보면 프로토타입 이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비싼 그런 물건을 아주 테크 기업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막 뭐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중소기업에서 온 사장님이 그걸 들고 왔어. 하노바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전시할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께는 그거 저 2,5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응? 2만 달러라고 게 공항 직원이 놀래가지고 압수했어. 압수. 그걸 왜 가지고 가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갖고서 그걸 설명을 하고 그걸 가져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치 공사 안 된 경우 참 난감하죠. 이런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부스에 전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나 유럽식이죠. 그래서 전기도 이렇게 미국식 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공 다 해가지고 다 뜯어야 돼. 전기를 안 넣어줘. 폐기물 방치 막 뭐 장치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EUV 라인 뭐예요? 이게 저거죠. 저 광 이거 저 빛으로 해가지고 새로 그리는 그건데 그 개막식인데 여기 땅에서 딱 내렸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그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삼성전자 직원 안 잘리고 그래도 뭐 웃으면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출장 갈 때 이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출장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외 출장 가면서 이런 난감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제일 많은 게 옛날에 뭔지 알아요? 사기 당하는 거. 사기. 호텔에 뭐 산책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돈 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실제 그 당한 사람 많어. 그런 게 그 누가 돈 바꿔달라면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돼. 어때요? 돈 현지화로 바꾸면 겉에만 하나 있고 그 속에는 다 신문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관리요원 질병 발생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이건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한 50, 60 되신 분들이 출장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날 쓰러져서 이렇게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개도국에 가면 어때요? 병원이 없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요새 뭐 서세원 씨가 죽었다는 게 봤죠? 그런 거예요. 개도국에는 잠못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들은 SOS 보험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SOS 보험을 들면은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사람 싣고 그냥 쫙 뭐 해가지고 오는 그런 보험도 듭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쓰러져도. 숙소 예약이 안 되는 거, 난방 공급 중단. 난감하죠. 날씨 추운데 유럽은 봄에도 추워요. 굉장히 막 뭐 5도 이렇게 내려가 비는 지적시적고 지금 난방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자 날짜 그거 얘기 교수가 했고요. 돈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실제로 강원도에서 온 어떤 회사가 거기 이제 거의 현장 판매가 되는 그런 회사 전시회예요. 현장 판매가 돈을 뭐 현금으로 많이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아주 죽을 막 뭐 쌍을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을 여기다 넣었대. 여기다가 돈 받아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돈이 어디 가버렸어. 뭐 소매칭이 당한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현장 판매가 가능한 데서 그런 분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악성 언론 기사 이건 국내에서 해외 취업 박람회 계약직 구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정규직이냐 뭐 비정규직이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나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계약직입니다. 사람을 쓰는 건 정규직이란 건 없어. 라이프타임 인플로이먼트라는 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 취업 박람회 하는데 어느 조그마한 뭐 신문사에서 보니까 말이야 뭐 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왔다는 뭐 취업 박람회 가니까 전부 뭐 계약직만 뭐 채용한다 카더라 이렇게 신문 기사.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이제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보세 통관된 전시품을 현장 판매하고 도망갔어. 그런 사람 있어.
실제로. 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독일에 있는 전시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취재 기자 폭행, 출장 중 음주운으로 중상, 음주운. 이거 실제로 교수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목격했던 그런 거예요. 어느 중소기업에서 무역부 직원이 출장을 왔는데 그 다음 날 어디 병원에서 코트라로 연락이 왔어. 우리는 몰랐지. 우리하고 오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녁에 그 다음 날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한국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저녁에 술 마시고 내일 가는구나 하면서 저녁에 술 마시고 차를 몰고 산타페 몰고 온 거야. 이게 그 시간이 뭐 1시나 2시 됐겠지. 오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 다행히 뒤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망정이었지. 차가 많은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어나 보니까 어디 병원에 누워 있더래. 정신을 잃었어. 어떻게 돼?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막 그 직원들이 다시 출장을 와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 하고 뭐 병원비 갚고 어쩌고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결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출장 중에 절대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급적 운전 안 하는 게 좋아. 특히 야간에는 운전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가급적 저녁에는 운전하지 마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술 먹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이게 재촉하는 거예요. 범죄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유럽 같은데 참 좋은 나라인데 참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제일 위에 뭔지 알아요? 맥도날드 매장에서 가방 도난. 뭐 이런 거 가방 싸놓고 있어 식구들이. 근데 누가 가지고 여기 밑에 돈 떨어졌네 막 그래 가방 가지고 도망가. 그런 일들도 있고. 기차역 앞에서 가방 도난. 이건 교수가 당했던 거예요. 스위스에서 쭈리히에서 가방 큰 가방 하나 있고 골프채구나. 골프채 있고 거기 위에다 내 가방을 올려놨거든. 손가방을. 근데 택시 오나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위에 있는 가방이 없어졌어.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또 베를린 기차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사장님 수행해서 가는데 짐 이만큼 싸놓고 거기다 손가방 올려놓은 그것도 다른 사람 거지. 또 가져가는 그런 거. 그래서 철저히 가방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배낭여행 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면 가방끼리 묶어놓는 게 좋아요. 가방끼리 작은 가방도 큰 가방 다 묶어놓으면 자기가 풀지를 못하잖아.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잠든 사이에 특히 그 기차 타고 저녁에 이제 호텔비 아끼려고 저녁에 이동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은 저녁에 전부 둘이 가다 전부 자고 있어. 그러면 뭐 카메라 가져가고 뭐 배낭 가져가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저녁에 이동할 때는 반드시 교대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자면 안 돼. 지금 요 보면은 사진에 가운데 그 있죠. 이렇게 콤파트로 돼 있어요. 4명 5명까지 잠을 자요. 근데 다 같이 자버리면 안 된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잊어먹는 수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지갑 열고 뭐 돈 훔쳐가는 거 이거 다음에 또 볼 겁니다. 이 점도둑들이 많죠. 아름다운 유럽의 오게티. 소매치기가 진짜 많아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데가 많아. 이탈 내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로마의 뭐 스페인 광장에서 뭐 트레비 분수 앞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호주머니 해서 가져갔다. 그런 거 많어. 가방 잊어먹고 가방 열고 돈 가져가고 막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그 사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복대는 뒤에다 차면 안 돼. 반드시 앞에다 차고 항상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와서 말 걸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앞에서 뭐 물어본다 그러면 뒤에 놈이 내 가방 열고 가져간다 이거죠. 특히 여학생들은 핸드백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수는 다행히 그 쭈리히 공항에서 가방 한번 잊어먹은 거 외에는 뭐 10년 이상 유럽에 살았지만 저런 소매치기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굉장히 행운이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현금 많이 가지고 가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이태리 뭐 로마나 뭐 피렌체나 뭐 피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런 특히 집시들이 이런 소매치기가 굉장히 많다. 이걸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그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아요. 내가 이태리에서 온 상무관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이태리에는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냐?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탈리아에는 하도 사람이 많이 살고 온 데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인들은 안 하는데 저기 뭐 알제리 뭐 그다음에 어디 중동에서 막 건너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집시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 도둑놈들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라 나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태리 좋아요. 근데 꼭 이거 도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에 관련 용어를 여기 쭉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전시회 담당자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영어 단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해외 무역 담당자로 활동하려면 이런 전시에 관련된 영어 단어는 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깃발이 뭐예요? 깃발 여기 번팅이라고 해요. 번팅. 왜냐하면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그 뭐야 어린이 놀이터 아니면 뭐죠 뭐 저기 서울 뭐지 동물원 아니면 저 삼성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개 뭐 이게 달아놨잖아요. 이게 요란하게 그게 번팅이에요. 번팅. 실제로 전시할 때 이런 것도 달아놓고 그래요. 이런 단어들에 대한 뜻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 VR, AR, MR, XR 이건 뭐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의 약어인데 AR, MR이란 말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식장에 축가 부르러 오잖아요. 그럼 뭘 보내야 돼요? 음원을 보내야 되잖아. 응? 그때 MR을 보내라 그래. AR은 뭐예요? 사람까지 다 녹음돼 있는 게 AR이고, 근데 올 레코디드 그건 콩그리시대. 이제 영어가 아니래요. 한국 사람만 쓰는 단어라고 그러는데, 근데 MR이란 말은 우리가 노래는 없이 반주만 한 음원을 얘기하는데, 우리 뭐 행사나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MR이란 용어를 많이 쓰여서 좀 많이 헷갈려요. 이런 단어도 좀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인데 이거 부스 운영이라고 뭐 거창하게 써놨지만은 어떻게 상담하느냐, 무엇을 상담하느냐, 그리고 바이어를 만났을 때 어떤 애절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강의를 특강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죠. 여기까지만 하고.